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법원 출석길에 계란 테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란을 맞을 뻔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용 회장. 그런데 옆에서 저렇게 계란이 그러니까 어이쿠 하면서 급히 놀라고 또 방어원들 하지만 다행히 비껴나가서 몸에 닿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 기자. 저 계란을 던진 사람도 화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방송인 이메리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방송인 이메리 씨는 1994년 전문 진행자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배우로 전향했는데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리 씨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 회계부정 부당합병 1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이 이 청사 건물을 향해 걸어갈 때 왼편에서 계란을 던진 겁니다. 이 갑자기 날아든 계란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크게 놀랐고 이 법원 방호원들이 급히 경호를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왜 느닷없이? 일단 이메리 씨의 주장입니다만 본인이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이라든가 뭐 부적절한 언행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삼성 측에 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런 행동을 했고요. 법원에서는 이메리 씨를 형사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 쪽에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돌아서 가세요, 제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여기는 고속도로. 자, 그런데 갑자기 스톱을 했네. 그러면서 슬금슬금 뒤로 안 돼. 아유, 꽝! 한 바퀴 돌더니 차가 전복됐습니다. 자, 후방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매섭게 달려오는 트럭 멈추지 않고 결국 꽝 하면서 아까처럼 그렇게 전복이 됐던 건데, 자, 박 변호사님. 그렇죠. 아마도 길을 잘못 들고 후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아하. 고속도로 내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금 보이죠.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거 봤을 때는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인데 저 옆쪽으로 가려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백을 해서 후진을 아이고. 해가지고 글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 안 되죠.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후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다음에 다음 어떤 톨게이트나 다음 어떤 그 교차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거고요. 통상은 앞차, 뒤차 추돌이 생기면 뒤차가 이것을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뒤차한테 과실을 많이 묻는 게 일반적입니다. 100%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번처럼 뒤로 후진하는 경우는 사실은 앞차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자, 지하차도를 달리는 화물차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밖으로 나갔더니 앞에 흰색 차가 있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왠지 싸합니다. 안 돼. 아이고, 또 전복. 양 변호사님. 저 차도 앞에 차량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합니다. 뒤에 차량 입장에서는 사실 저거를 봤는데 너무 늦게 봤고요. 아이. 또 저걸 피하려고 했더니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왔기 때문에 차선을 바꿀 수도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뭐 굳이 따지면 저것도 전방주시 소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물차는 또 급정거도 안 되잖아요. 급제동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그냥 좀 돌아가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쇠파이프 날벼락입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좀 살벌한데요.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서울의 한 주차장, 흰색 차 주목. 자, 못 떨어졌어요. 뭔가 툭. 다시 볼까요? 하늘에서 땡그랑 쾅. 저것의 정체는 바로 쇠파이프였습니다. 자, 어머머머 하면서 사람들 막 도망가고요. 그런데 공사 책임자가 급히 와가지고는 쇠파이프를 수거하니까 피해자가 그러죠. 우리가 증거물로 이거 갖고 있을 건데 당신 왜 가져가 했더니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갖고 휙 가버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지난 30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금천구의 한 공사장 작업장 근처인데요. 오전 11시 30분에 저렇게 쇠파이프 약 6m 길이의 쇠파이프입니다. 저기 떨어지면서 아마 차량이 한 3대 정도 주차가 돼 있었고 옆에 사람이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공사장의 어떤 관리 책임자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공사 책임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3분 만에 저 FIF를 갖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어허, 이런. 아마 그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뭐합니까? CCTV 그러니까요. 다 남아 있거든요. 이미 다 찍혔는데. 모든 게 다 남아 있어요. 예. 지금 갖고 가고 있어요. 네. 아, 교수님. 그런데 이제 며칠 전부터 저 일대 저 공사 현장에서 낙석 위험으로 뭐 민원까지 들어왔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그 민원이 검천구청에 들어갔는데요. 이 구청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안전하게 공사하라고 전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또 이제 이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아무런 그 조치 없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실 이게 주차장이지만 근처에 사무실도 있고 또 흡연 부스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이렇게 잦은 곳인데, 만약에 저렇게 큰 그 쇠파이프가 떨어져서 어우. 사람이 맞았다라고 어우. 하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또 이 특이한 것이 저 공사 책임자가 그 쇠파이프를 자기가 들고 가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피해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인도를 막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어이구. 행패를 부렸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보복성 행동으로 보여지는데 네가 왜 이거 문제를 갖다 크게 이렇게 아하. 만드느냐 이런 것 같은데요. 꼭 커다란 뭐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처를 하는 뭔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저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였는데요. 헤어졌어요. 가요계 대표 인구 커플로 유명했던 현아 씨, 가수 현아 씨, 그리고 던 씨, 6년의 연애 종지부를 찍어.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교수님 혹시 가수 현아 씨와 던 커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 자, 이 기자. 자, 이 두 사람이 말이죠. 개인 SNS에 반지 사진도 올리고 커플 타투도 하고 뭐 높은 수위에 뭐 화보 촬영도 하고, 그래서 저 두 사람은 정말 결혼하겠다 했는데 이 기자는 안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고 정말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제 이 가수 현아 씨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둘은 지난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공개 열애를 이어왔는데, 이후에 이 행사와 방송 그리고 유닛 앨범까지 발표하면서 애정을 과시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던 씨가 현아 씨한테 프로포즈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들이 곧 결혼하겠다 이런 예상까지 나왔는데 결국 결별한 겁니다. 한편 이 가수 던 씨가 오늘 자신의 SNS 아이디를 똑같이 조작해서 던 자신인 척하고 현아의 비방글을 유포한 악플러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헤어졌어도 똑같이 소중하고 진실되고 멋있는 아티스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출근길 배웅 원하는 남편. 자, 일단 제목으로 탁 느낌이 옵니다. 네, 이 남편이 아침 출근할 때 인사를 꼭 해야 하냐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아내는 맞벌이를 하다가 지금은 전업주부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가끔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출근 인사를 하고 배웅을 했지만 남편 출근할 때마다 매일매일 굳이 일어나서 배웅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배웅은 꼭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아침밥 차려달라는 거 아니잖아. 도시락 싸달라는 거 아니잖아. 아침에 현관에서 자기 잘 다녀와 한번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동그라미. 이거 인기 관리 지금 그 모드 아니신가요? 저 남자 세 분. 알겠습니다. 자, 출근 인사, 아침 배웅. 남편아, 드라마 너 그만 좀 봐. 나도 살림에 육아에 힘들어 죽겠어. X. 이거 참. 아니, 이 실제 사연의 댓글에는 이 부인을 좀 탓하는 글들도 많았거든요. 그 정도 뭐가 힘들다고 그거 안 해주냐 말이죠. 자, 뭐 끝에서부터 가보죠. 예, 저는 새벽 5시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예. 나오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선택이죠.
아, 사모님이 나오세요 그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사실은. 뭐 아빠 잘 다녀와. 하면서? 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안 해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뭐 인사하면 뭐 힘납니까? 힘납니다. 힘나요? 힘 불끈. 힘이 나는군요. 그래도 저는 그건 선택이지 그거를 무슨 강요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강요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왠지 우리 사모님께서 당신 잘 다녀오세요 하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저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아니 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할 때 아니 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올 때 오히려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일어나서 배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아내가 자기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아하. 이게 노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성이 다음에 휴직을 해서 육아휴직 같은 거 해서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일 나갈 때 본인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배웅할 각오가 돼 있으면 뭐 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아하. 이렇게 딱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부부 관계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양 변호사님은 의외로 그런 거 되게 요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웅을. 아, 진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 단. 아이가 자란 다음에. 지금은 아이가 어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가 어려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3, 4년, 5, 6년 정도는 남편이 그때는 배려를 해줘야죠. 그다음에 아이가 큰 다음에는 나와줘야죠. 그럼 지금 사모님 나오신다는 나오십니다. 말씀? 네, 반드시 나오십니다. 진짜요? 새벽 7시건, 새벽 5시건, 7시건, 9시건 그때 일하다가도 나오십니다. 이야, 사모님 조남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가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더하기 우리 이 기자의 생각도. 네, 해주면 좋겠다 할 수는 있는데 좀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남편분도 출근 시간이 있으시지만 아내분도 육아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 여러분들은 근데 또 이지윤님은 저도 매일 아침 6시에 남편 배웅합니다. 김은기 씨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하셨는데 또 항상 너와 함께님은 너도 아이 키워봐 아침에 인사가 뭐가 중요함이라고 하셨고요. 예. 민경 대박장님은 인사하고 다시 주무시는 걸로 하트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